이어지는 시간 뉴욕과 서울입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흐름 비교해보고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 뉴욕 증시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흔들렸던 것 같은데 주간 기준으로도 2주 연속 하락했고요. 장중의 변동성도 너무 크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과연 미국 시장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렇게 장기간 흔들릴 정도로 취약한 증시였느냐? 그러게요.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뭐 시장에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미 시장에 있어서 상당 기간 이게 지금 뭐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뭐 전면전으로 치닫을 정도로 큰 이슈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중동에 있는 나라와 다르게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전면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수많은 민간인들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완전히 이 부담감을 크게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지적으로 현재 지금 주말에도 뭐 끊임없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뭐 그런 정도고 현재 지금 양국이 지금 만약에 맞부딪힌다면 세계대전까지도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작년 가을에 그렇게 가파르던 뉴욕 증시가 크게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그걸 본다라면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해서 뉴욕 증시가 변동성을 이미 받았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변동성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뉴욕 증시의 체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멈추면 뉴욕 증시가 다시 급반등할 것이야 라고 보는 시각은 다소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물론 뭐 소재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들썩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뭐 몇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와 크게 상관없는 종목들도 이것을 빌미로 해서 크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뉴욕 증시의 약세 이걸 연결한다라는 것은 조심스럽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우려를 줄 만큼이 있나라는 그렇습니다. 데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초 체력이 지금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뉴욕 증시 특징주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을 볼까요? 뉴욕 증시와 한국 지금 오늘 이제 두 종목을 이제 당연히 이제 뉴욕 증시 한 종목, 한국 증시 한 종목을 비교해드리겠는데 네. 이게 지금 각 증시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부터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실적 상당히 잘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지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예. 예, 죄송합니다.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최근에 지금 화면에 차트를 보면 이 3일 동안 주가가 꺾인 모습들을 좀 맞아요. 보였어요. 그리고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 넘게 하락했어요. 보통 엔비디아가 그냥 상승 흐름을 나타낼 때 지금 여러분들 봉을 보고 계시면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3%의 변동성 쉽지 않았었던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호실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주가가 꺾였다. 물론 호실적이라는 것은 작년 실적이고 네. 올해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다소 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닙니다. 가이던스가 조금 줄었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저렇게 흘러내릴 정도의 모습이 약한가?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네. 이렇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뉴욕 증시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취약한 현재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네.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적이 괜찮았고 이렇게까지 빠질 것은 아니었는데 엔비디아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3% 넘게 빠졌죠. 취약한 투자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데 사실 국내 증시도 지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요? 오히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작년 가을에 그렇게 시세 분출했을 때 우리가 약했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국내 증시는 좀 디커플링인가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딥커플링이 일어나면서 뉴욕 국내 증시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네.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SK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하이닉스 곤란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목요일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하이닉스가 견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엔비디아 차트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우하향하는 추세지만 네. 하이닉스 차트는 우상향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뉴욕 증시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더군다나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유일한 종목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는 네. 과정 속에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의 무게를 좀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엔비디아와 차트 모양이 전혀 반대죠. 그러네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엔비디아 빠지면 하이닉스 빠지고 엔비디아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라고 보셨던 그 시각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이제 바닥 확인 과정에 이번 주에 들어간 게 아니겠는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 투자에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제 미국 특징주 어떤 종목 꼽으셨을까요? 도어대시를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어대시라고 한다라면 배달. 우리나라에도 이제 빠른 배송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회사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좀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그 식당들이 오밀조밀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른 배달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리가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주가를 나타냈는데, 이게 우리 생각과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도어대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활발한 영업을 하고 우리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하다 보면 네.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런 배달 영업이 증가할 것이야라고 이제 보는 거고, 리오프닝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달의 편함을 알았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커질 것이야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주가는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좋았는데. 예, 그럼 실적 좋아서 잠깐 반짝했습니다만 네. 상당히 지금 그 흘러내리고 있는 차트 모양이 확인되고 있죠. 우리의 그 흔한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저도 배달 상당히 많이 사무실에서 시켜 먹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게 과연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익 계산 속도가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글쎄 우리의 그냥 단순한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에서 이제 도어대시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네. 그 시각을 좀 거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에서 관심주를 좀 연결시키자면요. 국내에서도 이마트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 시장에 네. 있어서 뭐 3위권으로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2, 3위를 지금 다투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2, 3위를 다투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시장이 이제 뭐 쓱닷컴과 네.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합병, 지금 이제 지율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야라고 봤습니다만, 현재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예. 여타 다른 소비주들 같은 경우 주가 움직임이 그래도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마트는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갖고 있고 스타벅스도 최근에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영향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과 환경이 또 다른 게, 워낙 좁은 땅덩어리에 네. 너무 많은 업체들이 현재 지금 전 난립이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 회사 설립 이후에 연속 적자 아니겠습니까?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도 지금 현재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죠. 서로 경쟁이 이제 격화된다라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너무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결국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올인할 것이야라는 기대감으로 끌어오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끌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은 당분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 자주 이용하시는 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충성도가 있죠. 저도 뭐 자주 이용하는 웹이 있는데 이 웹을 바꿀까 하다가 이걸 잘 안 바꿔지더라고요. 네. 이게 뭐 그래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 둘이 쓰는 웹이 같다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수많은 웹들이 저렇게 경쟁을 한다라면, 물론 이마트가 이런 얘기도 하죠. 이마트가 물류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물류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전용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오프라인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시장이 너무 혼탁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데다가 또 경쟁 과열로 인해서 이마트도 많이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를 좀 보수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마트 같은 경우 바닥권이다라고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유효하겠습니다만,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어대시와 이마트 비교 분석까지 해봤고요. 뉴욕과 서울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윤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